강의가 달라지는 설계 마스터 과정 AIDT도 따라잡는 강의 설계하기는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수법 연수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전달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전달 연수로서 주목할 만한 부분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퀴즈 앤 플랫폼 멘티미터 앱은 로그인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했으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표는 먼저 강의 계획서와 교수 학습 지도안 이해하기, 다음으로 TBL로 TBL 수업하기, 그리고 다양한 교수 방법, 다양한 토의 방법, 에듀테크 툴 활용, 하이터치, 하이테크, AI 디지털 교과서 실제,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따라하기로 진행이 됩니다. AD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된 교수 설계 모델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와 절차를 설정해서 체계적인 교수 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필요에 따라 각 단계를 반복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인공지능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세대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학습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국에서 생후 18개월 아들이 처음 한 말이 엄마 AI 스피커 알렉사 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켜놓은 AI 스피커를 들어서 그렇다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MZ세대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잘파 세대를 아십니까? 잘파 세대는 숏폼을 선호하고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을 공부할 때 영상 틀어놓고 다 같이 보다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려면 책 펴놓고 필기하면서 했는데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신인류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기술의 활용은 교육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졌고 기술과 데이터로 AI 디지털 교과서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AI를 활용해 교사가 강의실에서도 1대1 맞춤형으로 학생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개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러나 AIDT의 활용과 성패는 AIDT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결국 교수자의 몫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토는 하이터치, 하이텍입니다. 과거에는 지식 전달이 중요했죠.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식 전달은 하이테크로 하고 교수자는 하이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심화학습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AD 모형에서 설계 단계입니다. 강의 계획서는 학교마다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와 교수학습 지도안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왼쪽 그림은 강의 계획서이고 오른쪽은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AD의 단계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강의 계획서의 주별 일정이 교수학습 지도안에는 차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의 계획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도식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교수학습 지도 계획에는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이 있겠죠. 강의 계획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안부터 만들게 되는데요. 시안은 세부적인 세안, 간략하게 정리한 야간이 있습니다. 수업용 PPT 자료는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야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은 이렇게 세안, 야간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강의 목표는 학생이 주어이고 학습 내용이 주제이며 최종 행동이 동사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의 목표를 어떻게 고칠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전 텍스트를 읽고 분석적 창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를 고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학습 목표를 학습자 입장으로 고친 거죠. 수업의 세부 목표는 기억, 이해를 요구하는 기본 과정의 저차원에서 적용, 분석, 평가, 창안을 요구하는 심화 과정의 고차원으로 짜야 합니다. 강의 내용은 지식이나 교과만이 아닙니다. 학습자의 경험은 중요한 교육 내용입니다. 교과에서 배우는 이론과 삶의 현장에서 접하는 실제에 대한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수업 계획서나 교재 내용을 AI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상세한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짜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참고로 만든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샘플 3에서는 주차별 수업 내용이 제목으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샘플 4에서는 매주차 수업 내용이 학습자 참여 중심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검색, 대화, 실습, 글쓰기, 조별 활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수자 중심의 수업은 지루합니다. 학생 참여형 교수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 방법으로 TBL 수업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TBL의 주요 단계입니다. TBL은 사전 계획, 선행학습, 준비도 확인, 개념 적용, 문제 해결,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전 계획과 두 번째, 선행학습은 수업 전 단계이고 세 번째, 준비도 확인과 네 번째, 개념 적용, 문제 해결은 수업 중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준비도 확인인데요. 수업 중에 개인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시 시험을 봐서 개인별 준비도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 똑같은 시험 문제로 팀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정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의제기나 질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AD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BL 수업에서 사전 계획 단계는 이전 수업의 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이전 수업의 평가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학습자 분석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참여한 교수법 연수에서는 퀴즈앤을 온라인 강의실처럼 활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퀴즈앤의 핀 번호로 접속해서 개인별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퀴즈앤 활용하는 과정은 시연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당 1인이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해서 공동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팀별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PBL 절차를 보여주는 순서도인데요. PBL은 문제 개발, 문제 제시, 문제 분석과 학습 과제 도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으로 진행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개별 학습이 필수적이겠죠. 학습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적으로 자료를 조사합니다. 팀 학습을 통해 문제를
재확인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자료 수집을 하고 팀학습을 재개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안을 발표하고 정리하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PBL이 있습니다. Problem이 아니고 Project Based Learning의 PBL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 기반 학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게 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이 나오겠죠. 제시된 질문에 의해 결과물이 산출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탐구 활동으로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문제 기반 학습과 차이입니다. 문제 기반 학습은 아직 모르는 내용을 다루거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목적, 계획, 실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AD 모형은 5단계로 진행되지만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과 계획은 프로젝트 설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함께 실행,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설계와 운영은 각각 도입하기, 탐구하기, 발표와 성찰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이와 같이 프로젝트의 설계와 공개할 결과물 구상이 중요합니다. 플립러닝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플립러닝은 거꾸로 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공대에서 많이 합니다. 플립러닝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수업 설계, 그리고 사전학습, 그 다음 사전학습평가, 그리고 미니 강의, 또 학습자 간 팀활동, 마지막으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설계와 사전학습은 수업 전 단계인데요. 영상자료, 읽기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전학습 평가와 미니 강의, 학습자 간 팀활동은 수업 중에 해당합니다. 이 수업 전과 수업 중 단계는 PBL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전학습 평가에서 PBL은 퀴즈 등을 활용하지만 플립러닝에서는 수업 내용을 보고 왔는지만 확인합니다. 미니 평가가 있는 것이 차이죠. 그리고 평가는 퀴즈, 결과물과 팀활동 평가, 시험 평가 등으로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토의 방법과 에듀테크 툴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토의, 학습 내용 이해를 위한 토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습 내용 이해를 위한 토의로 먼저 버즈 토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버즈는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나타내죠. 3명에서 6명 정도가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의 방법입니다. 원탁 토의도 있습니다. 원탁 토의는 의자 책상을 붙여서 둘러 앉아서 하는 방법인데 우리 강의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 내용 이해를 위한 토요 TPS도 있습니다. TPS는 Think, Pair, Share, 즉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동료와 논의한 뒤 전체 그룹과 공유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짝토의라 할 수 있는데 혼자 생각해서 동료와 의논해서 논의가 생성되면 결과를 전체와 공유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 속 화분은 냅킨 AI가 그려준 것이라고 하네요. 생각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싹을 틔우고 짝 활동으로 자라나서 공유 단계에서 학습 효과가 만발하는 과정입니다. TPS를 수업에 활용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학생에게 바로 질문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 공유하게 해야 진행이 잘 될 겁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토의에 해당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비판 금지, 자유보장, 질보다 양, 의견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인데 의견 편성이 주목할 만합니다. 막무가내로 아무 의견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의견에 편성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한다면 협업으로 결론을 도출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명만 계속 아이디어를 낼 때 각자 종이에 적게 해서 제출하게 합니다. 이것이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이 브레인 라이팅은 생각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내는데 좋습니다. 과거에는 포스트잇을 붙여서 의견을 모았죠. 기억나실 겁니다. 구글 젠보드에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젠보드는 지금은 구글에서 사라졌고 패들렛에 포스트잇을 취합해서 보는 기능이 있어서 브레인 라이팅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꽃 발상법도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토의 방식입니다. 연꽃 발상법은 가로 셋, 세로 셋 모두 9칸의 중심 아이디어를 쓰게 합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을 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생각나는 것을 쓰게 합니다. 그 뒤에 각 주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다시 8개의 관련 아이디어를 주변 칸에 쓰게 합니다. 중심 아이디어와 주변 아이디어 간의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확장되면서 깊이와 폭도 넓어집니다. 아이디어가 9개씩 연꽃처럼 점차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연꽃 발상법으로 불립니다. 의사결정 그리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방식입니다. 의사결정 그리드는 다양한 대안과 평가 기준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가로는 기준, 세로는 대안으로 표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에 각자 점수를 매겨서 아이디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수진은 표에서는 5점 만점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월드카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 방식입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소규모로 토론을 진행하고 각 테이블의 호스트는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돌아와 공유하면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종이나 그림, 메모 등을 통해 기록을 남깁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고전적 학습법으로 짝 토론을 말합니다. 짝과 함께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보지 않고 그 의미를 질문하고 토의하면서 진행합니다. 하브루타를 통해서 질문을 통한 학습이 대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비판적 사고가 함양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한 것이 상식이지만 유대인들 도서관은 엄청 시끄럽다고 합니다. 하브루타를 하기 때문이죠. 하브루타 수업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친구 가르치기 수업 모형입니다.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친구를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면서 질문하는 거죠.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친구가 나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전체 학생들이 토론을 합니다. 이것을 슈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에듀테크 툴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체란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에듀테크도 교수 매체의 하나입니다.
매체가 교수 목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할 때 교수 매체라고 합니다. 교수 매체의 목적은 의사소통과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쉐논과 슈람의 통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송신자와 수신자 각각의 경험의 장으로 나뉩니다. 물론 경험의 장은 겹치는 거죠. 메시지는 송신자가 부호화해서 보내면 수신자가 이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피드백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교수 매체가 엄청 많이 생겨서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개인 의견을 쓰게 하고 옮겨서 모으는 방식은 패들렛으로 가능합니다. 활용하는 과정은 시연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수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형, 맞춤형, 실감형입니다. 먼저 참여형은 SNS 등을 수업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형태입니다. SNS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학습자 간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참여자 간의 지식과 정보가 무한하게 확장됩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SNS를 활용한다면 대개는 참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입니다. 학습자 개별 요구와 관심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 목표와 학습 경로를 설정하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수학습상의 처치를 받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상상하지 못하던 맞춤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맞춤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에게 개별화, 개인화 학습이 가능하게 한 것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속도를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감형입니다. 실감형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통해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교육 방법입니다. 실감형으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구글 지도가 있죠.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트는 구글로 로그인한 후 오른쪽 상단으로 들어갑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트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링크를 공유하면 공유자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업에 활용하게 되면 교수자가 조별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멘티미터도 구글로 접속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멘티미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멘티미터를 통해서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하는 과정은 시연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로그인해서 구글 폼으로 들어오면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퀴즈, 참여 확인, 수업 피드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응답 수집과 자동 통계 기능을 통해 학습자 이해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퀴즈에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협업 보드입니다. 퀴즈쇼 형식의 학습과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결합하였습니다. 카훗과 패들렛, 에드퍼즈를 통합한 한국형 교수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퀴즈에는 체험하기 무료 버전이 있는데 10명으로 참가 제한이 있습니다. 개수는 무제한이고 필요할 때만 월 결제도 가능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에듀테크 자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챗GPT와 비교해서 출처가 더 명확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냅킨은 강의 자료 텍스트를 시각화하기에 좋습니다. 여러 버전의 시각화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디핏은 수업용 활동지와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구글 닥스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크 티칭은 크롬에서 검색한 것을 퀴즈, PPT 슬라이드, 번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로 수업 자료를 만들기에 용이하겠죠. 다음은 AI 디지털 교과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은 전 세계 최초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에듀테크 참여형, 맞춤형, 실감형 셋 모두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디지털 혁명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을 평가한 자료가 교수자 개인 PC에만 남아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대시보드에서 학생의 지금까지 평가 정보를 보여줍니다. AI는 에듀테크를 통한 흥미와 몰입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탄생시켰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학습, 흥미와 몰입, 다양성과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적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수자, 학습자가 쓰는 노트북 같은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종이책도 병행해서 쓸 수 있죠. 교수자 PC 안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고 모니터를 보면서 강의합니다. 학생과 교수가 보는 화면은 똑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져서 줌 링크 주소 공유 같은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수업의 상황, 학습자의 반응, 교수자의 요구에 따라서 AI 보조교사가 맞춤형 학습 자료나 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핵심 서비스로 공통적인 것을 예로 들자면 퀴즈나 시험을 본 결과가 쌓이고 분석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을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에 따라 도식화했습니다. 기억과 이해 단계는 하이테크로 진행합니다. 학습 완료된 학생은 적용, 분석, 창안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은 심화학습으로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별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1차 시 수업 내용 목록입니다. 클릭하면 가운데처럼 교과서, PPT, 칠판 역할이 가능한 수업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수업 모드를 클릭하면 학습자 참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부분에 화면 동기화를 클릭하면 교사 화면이 학생 화면과 동일하게 바뀝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창을 보게 됩니다. 손필기 기능이 있습니다. 교사가 필기한 내용을 학생이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시간 구글 시트 공동 작업과 유사합니다. 학습자 간의 팀 활동 과정을 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하면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학생 대시보드를 살펴볼까요?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참여도, 성취도, 이력과 AI가 분석해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달라지는 설계 마스터 과정 교수법 연수를 주요 내용 위주로 전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에듀테크로 QR코드와 패들렛을 활용하고 AI로 마인드맵을 만들고 멘티미터를 활용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녹화했으니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